먼저 보고 계신 차트는 유럽, 브라질, 멕시코, 칠레의 주가 차트예요. 그래서 브라질, 멕시코, 칠레는 이머징 국가, 즉 산업 비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호황기 때 경제 발전 속도가 선진국 대비 빠른 그러한 국가들이고, 유럽은 이제 서비스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 나라보다는 호황기 때 경제 발전 속도가 더디는 특성을 갖죠. 근데 이제 주가 차트만 봐보면 2018년 초부터 형성된 상단의 단기 하락 추세선에 아직 유럽은 다가서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머징 국가에 속하고 나라가 틀린데 이 브라질도 그와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죠. 칠레도 약간 공간이 남았고, 멕시코도 상단의 하락 추세선에 다가서지를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라도 틀리고, 그리고 이머징 국가와 선진국인데 주가 차트는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 대만, 중국도 봐보면 앞서 살펴봤었던 나라들처럼 단기 하락 추세선에 근접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을 봐보면, 미국의 주가 차트를 봐보면 얘는 지금 머리에 있는 맷돌을 깨려고 지금 여기에 헤딩을 하러 들어와 있죠. 근데 그림으로만 봐보면, 야, 201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어. 여기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봐라야. 이게 빠지지 가겠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얘는 주가, 가격 기준으로만 나타낸 지표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갈지는 얘만 갖고 분석을 하면은 몰라요.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주변에 있는 다른 경제 지표들이 얘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지표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시중에 돈이 많아요. 돈이 과거보다 많이 풀리게 돼요.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예전보다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경기가 나쁘게 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주게 되죠. 그러면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주가가 엄청 많이 지금 고공권에서 떠갖고 조정을 받는데, 그게 빠질지 갈지를 먼저 보기 위해선 이 인플레이션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8년 6월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2.9%래요. 그러면은 2.9%면 라는 말을 들으면 감이 잡히지가 않죠. 그래서 그 2.9%는 2012년 이래 최고치예요. 그러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구나. 돈이 많이 풀렸으면 경기가 더 부양이 될 텐데, 그러면은 미국의 주가가 위로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제 지표가 들려주는 얘기를 살펴보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인데 2018년 6월 기준으로 4%래요. 이 4%라는 의미는 2004년 3.8% 이래 가장 낮대요. 이거 보세요. 실업률이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러면은 아까 주가가 위로 갈지 내려갈지 주가만 봐보면은 고공권에서 떠 있는 것처럼 보여갖고 시각적으로 밑으로 빠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주가 지표 말고 다른 경제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가 말하는 것도 돈이 많이 풀렸어요. 실업률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를 말해요. 그러면 얘가 위로 갈 가능성이 점점 많아진다는 걸 다른 경제 지표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예요. 이 주택 착공 건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196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변동 범위에서 변동을 해오는 게 정상 변동 범위였고요. 오버슈팅 구간, 언더슈팅 구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2007년도 말에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데이터가 존재하는 1960년대 이래 이 밑을 깬 적이 없는데 깼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정상 변동 범위로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 정상 변동 범위에서도 아직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종합을 해보면 미국의 주가 지수가 고공권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데 밑으로 빠진다기보다는 어때요?
실업률도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지고 있는 중이고 주택 착공 건수도 하단에서 아주 올라갈 때가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가격만 보고선 봤을 땐 고공권에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빠지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다른 경제 지표들이 말해주는 건 아니야, 위로 간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 지표가 막연하고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하나 그거를 누군가가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그 숨어있는 얘기를 전달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만으로도 주가가 어디로 간다는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주가가 헤딩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이제 헤딩을 했다가 조금 빠졌는데 미국의 2018년도서부터 형성된 단기 추세 때는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중인데 이제는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봐보면은 위에 있는 그 저항선이 거의 이제 수평이에요. 그래갖고 밑에는 또 높아지는 중이고요. 그래서 얘를 봐보면 얘도 기술적으로 봐보면은 삼각수렴형이나 세기형이란다. 그래서 얘가 말하는 기술적 분석의 결과는 위로 뚫릴 수도 있고 밑으로 뚫릴 수도 있다. 다만 밑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로 뚫리고 조정받고 갈 때 여기를 상승한다고 판단을 내리자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봐보니까 이만큼 비었어요. 2014년도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야,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왔는데, 여기 더 먹겠다고 여기서 여기를 들어가냐? 밑으로 빠질 거를, 돈 버는 걸 생각하지 말고, 여기 들어갔다 빠져갖고 날릴 거를 생각해봐.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왜냐? 가격만 보고 말하니까요. 근데 이 가격이라는 건 다른 경제 지표들이 미국의 사례처럼 말해줘요. 얘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말하는데 우리가 참고를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뭐를 어떻게 말해줍니까? 그걸 제가 전달해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그 파란색이 러시아의 GDP예요. GDP라는 건 뭐? 1년 동안 여기 이 나라 땅에서 생산된 부의 총합이에요. 그리고 이 이 붉은색은 원유 가격이에요. 근데 원유 가격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림을 봐보면. 그러면 파란 선이 이렇게 따라가고 움직여요. 그러면, 러시아의 GDP는 원유 가격, 국제 원유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얘를 이제 전년 대비 증감률로 바꿔봐요. 그래서 바꿔보니까 이거 빨간색이 1998년도 러시아 경제위기,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근데 지금 그 수준까지 와 있어요. 국제적으로 지금 뭐 난리가 난 게 없죠. 러시아가 망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가격은 원유 가격하고 GDP의 전년 대비 증감률 값은 이러한 경제 위기 때처럼 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밑으로 빠지겠어요? 더? 빠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위로 가요. 그러면 아까 가격에서 고공권에서 삼각수렴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기라고 말하겠지만 여기서 많이 왔으니까 지금 들어와갖고 빠져갖고 손실나는 거를 갈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가격만 받고 우리는 뭐예요? 러시아의 경제지표 GDP는 원유 가격의 증감에 동조되고요. 원유 가격이랑 GDP가 과거에 경제위기 때 수준처럼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의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지표들의 숫자들은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이 말하는 거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쉬운 용어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서비스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또 살펴보죠.